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목요일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목요일마다 함께 해주시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입니다. 잘 들리세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지금 보면 오늘 아침에 라디오 방송에서 한 얘기가 보도가 좀 되고 있던데요. 저도 네, 그것부터 좀 여쭤보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네, 지금 보면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에 대한 비판이 뭐 다른 캠프 다른 주자들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보은 인사다라는 얘기도 있고 좀 발언의 수위가 너무 세다 이런 비판 뭐 송영길 대표까지 좀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민주당 경선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 두 달 전만 하더라도 대선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었고, 네네. 심지어 어쩌면은 정치권이 물 건너 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네. 경선을 거치면서 좀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음. 또 이제 반면에 국민의힘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수라판이 되기 좀 되고 있고요. 네.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겸손하고 실력 있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이 경선의 와중에 판교육 리스크가 터져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것이 후보들 간에 네. 또다시 네거티브 전쟁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있어서 아. 이것은 당이나 또 이재명 후보나 네. 또 이낙연 후보의 명예를 위해서나 음. 또 특히 한교익 지명자 스스로를 위해서나 이 문제가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어제 그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인 생명줄을 끊겠다라고 발언을 한교익 지명자가 하기 전까지는 네. 황 지명자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했었어요. 음. 왜냐 그러면은 후보 사퇴를 할 만한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전문성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요. 네. 저는 그걸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경기 오산 출신이니까 역대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어떤 분들인지 잘 알고 유심히 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관광이랑 전혀 무관했던 정치인도 있었고요. 음. 그 다음에 관료들이 많았어요. 네. 관료 출신들이 많았고, 심지어 기자 출신도 있었고요. 음. 이런 분들에 비하면은 한교익 지명자의 전문성을 논한다는 거는, 네.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음. 그리고, 저는 맡겨두면 잘할 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네. 과거에, 논란이 되는 그런 발언은 별개로, 음. 관광공사 사장 정도면은 특히 관광이라는 게 먹거리와 볼거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황교익 내정자의 전문성은 음. 과거 사장들에 비해 가지고는 상대적으로 네. 적합하다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아하. 사퇴 요구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보온성 인사라고 그러는데 보온성 인사라는 거는 이재명 지사가 뭐 큰 그 은혜를 음. 입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네. 그럴 만큼 개인적인 뭐 친분 관계도 없어요. 음. 그걸 갖다가 이제 사퇴하라라고 주장하는 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했고, 네. 한 그 내정자의 입장에서 아하. 제가 두둔을 하는 편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예. 결정적으로 어제 그 이낙연 후보를 향한 음. 아주 선을 아주 심하게 넘은 그 음. 발언이죠. 음. 뭐, 또 죽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저는, 이제 공인으로서 아무리 화가 나도 감정을 절제를 해야 되고 음.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분이 공인이 되었을 때, 사장이 되었을 때, 음. 어,
공인으로서 자제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그런 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저나 음, 국민들이 갖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음, 이낙연 후보는 참여정부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을 하셔서 네, 뭐 2년 뭐 정도를 헌신하신 분인데, 음, 그리고 저희 당의 뭐 큰 어른이시죠, 사실. 지금 후보로 뛰고 계시지만은, 네, 이런 분을 향해 가지고 어, 납득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음, 표현을 어, 어제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네, 황교익 논란은 이제 아하, 종식됐다. 아, 스스로 아, 스스로 이 무덤을 팠다. 그렇게 보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끌다가는 이재명 지사도 오해를 받고 음, 향후에 큰 대응 악재가 될 것이다. 네, 인사청문회까지 이 지사께서 이제 기다리시겠다고 음, 그저께 TV 네, 네, 코너에서 말씀하셨는데 아하, 너무 길어요. 그 다음에 또 음, 음, 인사청문회를 또 연기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네, 사이에 또 어떠한 일들이 터질지 참 불안불안한, 음, 하루하루가 평소에 한 달 같고 1년 같은 이 중요한 대선 전국에서 네, 이런 예기치 않은 악재를 안고 간다는 것은 음, 당을 위해서나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나 이낙연 후보를 위해서나 특히 한교익 본인을 위해서나 음, 저는 이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어요. 단 네,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 캠프에서는 음, 가장 선수가 높은 제 5선 의원으로서 네, 이럴 때 음, 뭐, 좀 소신 있는 이야기를 음, 다선 의원으로서 해야 되겠다. 네, 뭐 그런 나름의 용기를 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아, 물꼬를 튼 것이죠. 텄는데 음, 어, 사실 이심전심으로 또 서로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를 해왔던 네, 내부의 의원님들이 네, 뭐 잘했다고들 말씀들 아, 하고 계십니다. 아, 예,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요. 이게 네, 이제 인사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음, 인사권자의 권한에 대해서 음, 언급하는 거는 네, 뭐, 아주 예민한 문제예요. 예? 음, 근데 이제 저는 단지 국민 여론을 네, 뭐제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음, 아마 이재명 지사께서도 어제 황지명자의 발언을 음, 듣고서 음, 막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굉장히 깊은 지금 고민에 빠져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안민석 의원은 다선 의원이라는 그 무게감, 책임감으로 소신 있는 발언했다.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저희가 좀 궁금한데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금도 경기도 오산도 지역에 계시긴 하지만 이 지원금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뭐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뭐 왜 부자한테 그렇게 돈을 퍼주냐? 그 돈을 결식아동 10만 명에게 만 원짜리 식사를 나눠주면 140일간 세끼 제공할 수 있는 돈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의롭지 않다. 네, 뭐 이런 네. 비판이 다른 후보 캠프 쪽에서 아니면 후보들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경기도가 100%그 재난지원금을 네, 지급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네, 도의회의 뭐 의결 절차는 심의 절차는 남겨두고 있지만요. 네, 근데 이 문제는 논란이 크면 클수록 비판이 강하면 강할수록 네,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음, 왜냐하면은 이 100% 재난지원금은 이재명의 프레임이거든요. 아, 예,
정치는 선거는 프레임 전쟁입니다. 네. 이재명의 프레임 속에서 다른 후보들이 싸우게 되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음. 이재명 지사가 이기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 논란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네. 어,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그100% 하게 되면은 음. 경기도 160만 명이 이제 12% 해당되거든요, 상위. 네. 전체 금액이 이제 4,151억인데, 네. 뭐, 경기도 없는 살림에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다행히 음. 지난 상반기에 1조 7천억의 세수 증대가 추가로 있었어요. 음. 이것을 받지 못하는 12%, 그리고 뭐 워낙 민주당 당론들도 100%였지 않습니까? 네. 이걸 경기도에서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음. 추가적인 돈은 있고, 그리고 애초에 당에서 하기로 했던 이 100% 지원을 해보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다고 경기도가 음. 거들나겠습니까? 나라가 거들납니까? 네. 그리고 특히 지금은 코로나 전시체제지 않습니까? 음. 평상시를 뛰어넘는 특단의 정책이나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이재명식의 음.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음.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이재명의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네. 박수치고 시원하다고 그렇게 음.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무능한 정치인은요, 네. 대안도 없이 비판을 항상 합니다. 그리고 음. 돈이 어딨냐고 합니다. 네. 돈요, 어, 예산 절감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저기서 철학과 의지만 있으면은 예산은 만들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우리의 후보자들이 네. 무능한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오히려 다른 후보자들께서도 그래 경기도의 이런 실험적인 이 과감한 정책을 네. 한번 지켜보자, 한번 음. 응원해 볼게. 예? 음. 그래서 경기도의 100%이 정책이 가성비가 있고 네. 효과가 88%보다 더 있으면은 이건 음. 이후에 국가가 전체적으로 100%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음. 경기도 100% 정책은 다른 후보들께서도 관심 있게 속으로 응원하시면서 뭐 겉으로는 응원해달라는 말씀까지 못 예.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오히려 좀 격려 정도 해주시면은 다른 음. 후보들께서 좀 여유 있고 넉넉한 네. 또 후발 주자들이시지만은 음음.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정책으로 원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책으로 원팀이 되는 계기 말씀하셨는데 뭐 최근 토론회를 TV 토론회도 보고 좀 그러면 이젠 정말로 이재명 지사한테 공세가 좀 집중된다 이런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1위 후보라서 그렇긴 하겠지만 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정책이나 그 각 후보들의 정책이 좀 많이 알려지기보다는 이재명 지사를 향한 공세 이게 좀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의원님은 뭐 최근 TV 토론 이런 것 좀 보면서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나요? 아, 네거티브보다는 정책에 대한 음. 토론과 네. 그런 긍정으로 가야 되고요. 특히 음.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뭐 백제 시대 이야기라든지 20년대 음주운전 아. 이야기라든지 무슨 뭐 예. 누구한테 욕을 했냐느니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예? 이 음. 코로나 시대에 어떠한 지도자가 비전과 네. 희망의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지 그런 음. 이야기를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촛불을 든 국민들이 미안해 지금 촛불혁명이 됐지 않았습니까? 너무 음. 아쉽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후보자들께서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이 미안해 촛불혁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음. 완수를 위한 정책과 비전을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특히 부동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 대안과 비전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차기 정부가 정상식 운영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네. 이야기도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지금 희망이 없어가지고 갈 곳을 잃고서 음. 얼마나 고통스러워 합니까? 청년들의 이 삶의 문제를, 이 네. 고달픈 삶의 문제를 어떤 후보가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까? 이런 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후보자들께서도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 음, 경선이 지금 흥행이 안 되고 국민들이 짜증스러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음,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다행히도 이제 기본 시리즈 정책을 제시를 했어요. 네. 기본 소득, 기본 정책, 기본 금융. 이 음, 기본 시리즈 정책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지금 토론이 필요한데 다행히 TV 토론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음, 합니다. 그리고 이 음, 기본 시리즈 정책이 네. 완결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 음, 많은 토론과 비판은 당연히 따라야 될 것이고요. 근데 네. 이 역시도 이 기본 시리즈 정책은 이재명의 프레임이거든요. 다른 음, 후보자들께서도 본인들의 비전과 정책을 내놓고 그걸 가지고 다른 후보들이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뭐 저희들로서는 뭐 나쁘지는 않죠. 음, 이재명의 프레임 속에서 이 기본 시리즈 정책 토론이 네.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은 아,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제가 표현하는 것처럼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민심 호랑이 등 위에 음, 음, 세워졌다라고 제가 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단지 예. 민심 호랑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겸손과 소통입니다. 반면에 그렇군요. 가장 민심 호랑이가 싫어하는 음식이 네. 오만과 방심입니다. 음, 그래서 오만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으면은 네. 민심 호랑이는 이재명을 태우고 끝까지 질주해서 음, 대권을 거머쥐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민심 호랑이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신데, 뭐 민주당 상황 이쪽 좀 정리를 좀 해보고 국민의힘 상황을 좀 보면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지사 간에 뭐 그거 곧 정리된다 이 발언, 뭐 주어를 놓고 진실 공방까지 벌어졌었는데 뭐 이젠 좀 봉합되는 분위기는 하지만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밖에서? 공합될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불안한 동거가 어, 어, 지속될 거라고 보고요. 네,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2달 전에 위원장을 간두시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준석 대표 체제 하에서 국민의힘은 음, 아사리 판이 될 거다. 어, 그 아사리 판이 그 김종인 위원장의 예측이 현실로 지금 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네, 저는 저 원희룡 지사하고 이준석 이 신랑이를 보면서 음, 애들 말로 그 유치반스 같아요. 네, 자, 원희룡 지사는 예, 참 지사까지 하시고 뭐 입학을 저희랑 동기인데 입학할 때 수석 입학하고 뭐 아주 천재예요. 근데 네, 네, 이런 분이 지금 하고 있는 헛발질을 보면요. 음, 의의가 없어요. 하하, 아니, 자기 당의 당대표하고 사적으로 나눈 전화 통화 음, 내용을 이걸 국민들에게 오픈하면서 고자질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진짜 치사 빤스죠. 네, 거기에다가 제1야당의 당대표라고는 이준석 대표는 음, 부모님이 하도 걱정해가지고 내가 네, 네, 녹취록을 공개를 하게 되었다. 네, 이거 뭐 애들입니까? 음, 정말 이것도 너무 유치반스예요. 네, 그래서 완전히 이게 아사라판이 아니라 유치반스에 지금 아주 음, 이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네, 다시 이게 야당 복이 생기지 않는가 그런 또 아, 기대도 지금 살짝 할 정도로 이 음, 유치반스 이 판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이거는 그냥 김종인 위원장님이 아사리판이라고 음, 표현하셨지만은 네, 그냥 아사리판이 아니라 이거는 국대급 아사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이준석 대표 리더십이 이제 음, 흔들리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나 이제 국힘의 후보나 국힘으로서는 이준석 대표를 어, 탄핵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하, 그 원래 고루하고 올드한 국민의힘의 이미지가 이준석 대표로 인해 가지고 네, 좀 젊고 역동적인 그런 음, 이미지로 네, 이렇게 지금 살짝 좀 화장을 지금 칠해 있는 상태잖아요. 아, 그래서 화장을 한
이 얼굴은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 마담으로서 이준석은 계속적으로 필요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음, 그렇다고 해서 지금 1위를 야권에서 1위 달리고 있는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끊임없이 이준석을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준석 그런 대표의 모습이죠. 머릿속에는 네, 자기를 배제하고 음, 저거 정리된다는 게 네, 앞으로 토론하게 되면은 음, 바닥이 다 보여가지고 윤석열 그 후보는 음, 이제 끝난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로 음,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머릿속에는 어 다른 사람이 그 머릿속에 담겨져 있다. 예? 음, 윤석열은 아니다. 이런 의심을 윤석열 1위 후보가 하는 한은 네, 윤석열과 이준석하고 그런 음, 갈등 관계는 지속적으로 되지만 네, 그러나 이준석의 얼굴마담으로서 이준석은 필요하기 때문에 음. 앞으로도 계속 불안한 불편한 동거는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예측을 해주셨는데 좀 더 지켜보고요. 아,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 조부 문제에 대해서 어제 뭐 기자회견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네. 했냐면 일본에 국방 헌금을 냈다는 이 의혹 여기에 대해서 아니 이거는 일제 강제 조선인은 어쩔 수 없이 헌납을 해야 됐다. 평생을 일제를 미워한 조부 형제가 헌금을 내고 이를 미워하는 기사가 났다고 친일파라고 하는 게 가당한 주장인가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네.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명? 저도 뭐 전체 내용을 다 봤는데요. 네네. 최재형 후보께서 허언증에 걸리신 것 같아요. 아, 예. 허언증이라는 게 네. 가짜를 진짜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 진짜로 착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음, 그 본인 스스로가 그동안 가짜 유공자 후손 행사를 하시더니만 네. 진짜 독립 유공자 후손으로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 음, 문제는 네. 독립 유공자 후손들과 국민들에게 네. 최재형 후보가 석고 대죄를 해야 됩니다. 어, 자, 조부인 그 최병규 씨가 네. 만주에서 7년 동안 독립운동 음, 했다고 그 최재형 후보 그 홍보물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홍보물 네. 첫 페이지에 있어요. 음, 본인은 그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다. 네, 응? 네. 그리고 어떤 그 만주 해림에서 음, 7년 동안 그 독립운동을 했다고 네. 그렇게 그, 그 최재형 부친의 회고록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음, 최재형 후보의 조부 네. 최병규 씨가 1987년에 회고록을 쓰는데요. 예. 그 회고록 제목도 알려드릴까요? 네. 사료와 조화라는 책 회고록을 쓰는데요. 음, 조부가 7년 동안 만주에서 독립운동 했으면은 조부 자신의 회고록에 독립운동 7년 동안 하면서 음, 생과 사를 넘나들었을 것이고 배신과 아, 어, 또 뭐 죽음의 고비도 넘겼을 것이고 네. 또 동지들과의 항일 투쟁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회고록 속에 음, 7년인데 네. 그래서 그 회고록을 공개를 해달라는 겁니다. 아하. 근데 만약에 그 회고록에 네. 독립운동 언급을 조부가 안 했으면은 음, 이건 이제 거짓말인 거죠. 음, 그래서 저는 하지도 않은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본인을 음,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그렇게 착각을 하는 최재형 네. 후보가 허언증에 지금 빠져 있지 않는가 아하. 그런 좀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일단 이것은 조부의 회고록을 네. 최재형 후보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음, 이사한다고 잊어먹었다고 변명할 수는 없을 것이고 네. 조부가 회고록을 썼는데 뭐 가족들 중에 아무도 안 가지고 있다. 다 음, 버렸다. 네. 뭐 그럴 일은 없겠죠. 분명히 음, 해고록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 그 해고록을 공개를 하고 해고록에
독립운동한 사실이 없으면은 네. 거짓말을 한 거니까 아하. 뭐 사과하고 예. 심지어 이거는 후보 사퇴까지 해야 될 심각한 음. 국민 사기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 사기극이다. 어쨌든 지금 뭐 기자회견 했지만 거기서는 뭐 친일 행적에 대한 반박을 했고 했지만은 안민석 의원이 이제 주장해 왔던 그런 부분들 회고록 공개라든가 독립유공자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홍보물에 적힌 그게 어떤 게 정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최재형 전 원장한테 계속 따라붙는 꼬리표처럼 계속 질문이 갈 것 같아요. 끝으로 회고록 예, 공개, 네, 네, 회고록 사료와 조화, 네, 회고록 공개, 네, 뭐 이걸로 모든 논란은 음, 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짧게 홍준표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했는데 국민의 경선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예측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네, 국민의힘 후보 누가 될 거냐고 물으면은 네, 저는 홍준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 그분이 이제 그 지난 대선에도 출마를 했었고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그분이 토론이 아주 능해 토론에. 네, 그런데 반면에 최재형이나 윤석열 이런 후보들 같은 경우에 음, 준비가 안 돼서 이 아, 토론을 하다 보면은 바닥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오히려 음, 국힘당에 들어오지 말고 네, 제3지대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시간을 아, 끌었어야 되는데 예,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순간 어, 이분들의 바닥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빠른 네, 시간 내 국민들에게. 그러면 그 어, 여지를 홍준표 후보가 치고 들어와서 네, 저는 홍준표 후보가 아주 뭐 노련하고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음, 큰 경쟁력이 있는 분이고 홍준표가 될 것이다. 그 네, 봤는데 단지 음, 그동안 이제 모래시계 금사의 이미지가 다 퇴색이 되었어요. 아, 예, 모래시계 이미지는 완전히 조선시대 이야기가 돼버렸고 음. 꼰대 할아버지 이미지가 아, 지금 돼버렸어요. 그래서 네, 홍준표 후보가 앞으로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네, 그 국민의힘의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음, 올드 패션 그다음에 꼰대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가장 음, 큰 숙제이고요. 네, 더불어서 네, 지금 두 번째 도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음, 그렇다고 그러면 홍준표가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큰 비전이 무엇인가? 네, 보수가 만들어가야 될 대한민국의 청사진이 무엇인가? 음,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음,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하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결정을 잘한 건가요? 국민의힘에 안 들어온 건? 어떻게 그 보세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관심밖에 멀어진 거 아,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제3지대가 그동안 어떻게 형성될지가 관심이었는데요. 네, 최재형과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으로 음, 생각보다 빨리 들어옴으로 인해서 네, 제3지대가 많이 지금 쪼그라졌어요. 음, 하지만 안철수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제3지대는 아직까지도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네, 여기에 누가 태워질지는 안철수 말고 뭐 음, 김동연이가 태워질 거라는 설도 있고요. 또 네, 심지어 뭐 저 오세훈 시장 이야기도 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제3지대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은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뭐 여야 넘나드는 이런 여러 가지 분석 잘 아니, 들었습니다. 부족한 제 소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